자, 등비수열에 관해서 개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등차 수열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떤 수열이었죠?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수열이었던 거 맞죠? 등비수열이라고 불리는 것은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수열을 말해요. 이것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말이야. 예를 들면 2분의 1 그리고 2, 2의 3승, 2의 5승, 2의 7승 점점점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을 각각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본다면 2분의 1이라고 불리는 것은 너의 눈에도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보이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 2의 1승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즉 몇씩 곱해져 가고 있어 일정하게? 2의 제곱씩 곱해져 가고 있는 거 맞지? 일정하게 지금 4씩 곱해지고 있는 수열이야. 그때 나는 너를 뭐라고 부를 거야? 공, 비 이렇게 부를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라고 본다면 이런 거야. 첫 번째 항이라고 불리는 얘를 A1이라고 나타내고 공비라고 불리는 문자를 R이라고 나타내기로 약속을 해. 공차를 D로 표현하듯이. 그럼 우리는 두 번째 항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 A1에 곱하기 R 한 번, 그렇지? 그리고 얘를 세 번째 항을 AR에 R 제곱, A1 곱하기 R 세제곱, A1 곱하기 R 네제곱, A1 곱하기 R의 다섯 제곱, 곱하기 R의 여섯 제곱. 한 요 정도까지만 써볼까? 9승 요렇게까지만 쓸게. 내가 첫 번째 항이야. 나는 두 번째 항, 나는 세 번째 항, 그리고 나는 네 번째 항. 요렇게 진행되는 이야기야. 그러면 쭉쭉쭉 가다가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요걸 묻고 싶다는 거야. n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초항과 공비로 나타내게 되면 내가 아홉 번째 항이야 이런 거거든. 내가 다섯 번째 항? 그럼 어차피 일반화된 식으로 표현하자는 거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이라고 불리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하면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되는 거지? 아래? 그렇지. n-1번 곱하면 되는 거 맞지? 9일 때 8, 4일 때 3이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교과서에서 말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불리는 얘는 첫 번째 항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비를 몇 번 더하면 된다? 곱하면 되냐? n-1번 곱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 보자고. 마찬가지로 등차수열과 똑같이 A 네 번째 항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는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돼? 세 번 곱하면 되는 거 맞지? 나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괜찮습니까? 근데 두 번째 항으로부터 시작하면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되지?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종착역이야. 그럼 한 번, 두 번 몇 번 곱하면 된다고? 두 번. 그래서 R제곱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얘들아 봐봐. 세 번째 항으로부터 시작하면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돼? 한 번 곱하면 돼. 이해하죠? 그럼 얘들아 잘 봐. 여기를 다섯 번째 항으로 바꿨단 말이야. 다섯 번째 항으로 바꿨으면 공비를 곱해야 돼, 나눠야 해. 거꾸로 가는 과정이니까 괜찮습니까? 내가 다섯 번째 항이잖아. 지금 거꾸로 가는 과정이니까 공비를 한 번 나누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니? R의 마이너스 1승. 이것이 바로 R분의 1을 곱했다는 거니까 R로 한 번 나눴다는 거겠지. 만약에 여섯 번째 항으로부터 시작했다면 공비를 몇 번 나누면 돼? 거꾸로 가는 거니까 두 번. 그래서 R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맞죠? 나름 규칙이 있다는 거야. 등차수열과 똑같아. 나를 동그라미, 나를 세모, 나를 네모라고 한다면 내가 결국은 세모, 내가 네모야. 그럼 어떤 규칙이 있는 거지? 동그라미는 뭐 더하기 뭐? 세모 더하기 네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예,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A1 첫 번째 항으로 시작하게 되면 R의 n-1번
공비를 n-1번 곱한다 라고 말하면 되겠지만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세모고 얘가 네모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를 a 네 번째 항으로부터 시작해서 곱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r이라고 갖다 쓰고 이 지수 파트에 뭐를 갖다 쓰면 되겠어? 그렇지, n-4를 이렇게 가져다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등차 수열이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등차 수열 AN이 있었다라고 하였을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A7 얘를 A1과 D로만 표현해줘 라고 묻는다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A1 더하기 n-1D였잖아, 그치? 근데 쟤도 곱하기야. A1 곱하기 아래 n-1승인 거 맞지? 그럼 봐봐, 등차 수열을 얘 A1과 D로 표현해달라면 A1이 몇 개 생겨? 3개 더하기, 그런 다음에 이 숫자들 다 더한 다음에 빼기 뭐 하면 되는 거지? 항이 3개라서 3. 다 더한 다음에 빼기 3 하게 되면 몇 D? 7D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똑같은 논리야. 등비 수열 Bn으로 가볼게.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B1 곱하기 B2 곱하기 B7 이래버리면 똑같은 구조 아닐까? 얘를 초항과 공비로 나타내줘 라고 물으신다면 Bn이라는 수열의 초항은 B1이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B1이가 몇 제곱? 세제곱 곱하기, 맞아? 공비라고 불리는 것도 어차피 n-1승이니까 얘네들 3개의 숫자를 다 더한 다음에 빼기 몇 하면 돼? 3. 그래서 빼기 3 하게 되면 아래 몇 승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7승이요. 요렇게 여러분들 똑같이 말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젠 이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 잠시 한 번만 찍어줄래요? 자, 이젠 그 다음 주제. 자, 지우고 나서 내가 6번째 항, 7번째 항, 8번째 항, 10번째 항 이렇게. 잘 봐. 등차 수열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개념 강의를 했냐면 AN이 이미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같은 칸수씩 떨어져 있어도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고, 같은 개수씩 적당하게 묶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 2개면 2개, 3개면 3개, 맞아? 그 수열도 무슨 수열이 넣었지? 등차 수열이 넣었던 거 맞지? 그 논리랑 똑같아, 등비 수열도. 무슨 소리 나는지 봐봐요. 첫 번째, 얘들아, 이미 등비 수열인 AN은 상태에서 A2, A5, A8 이렇게 갖다 써볼게. 몇 칸씩 떨어져 있어? 3칸, 맞아? 그럼 이미 등차 수열 AN에서 3칸씩 똑같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얘도 무슨 수열을 이뤄? 등비 수열을 이루지. 말을 잘못했어. AN이 이미 등비 수열에서 같은 칸수씩 떨어져 있으면 뭐를 이룬다고? 등비 수열을 이뤄. 이때 공비는 어떻게 되겠어? 두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으로 되려면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되는 거지? 3번. 그래서 곱하기 R세제곱 곱하기 몇? R세제곱. 그래서 공비가 R세제곱인 등비 수열이 될 거야. 잘 봐. 그냥 말이야. A의 4번째 항, A의 7번째 항, A의 10번째 항 이렇게 3칸씩 떨어져 있는 얘네들도 결국은 뭐라는 거지? 등비 수열이라는 거야. 공비 자체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R 세제곱이 되겠죠. 또는 내가 그냥 이렇게 써보자. A1, A5, A9 얘네들도 결국은 4칸씩 똑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얘네들도 무슨 수열이 될 거야? 등비 수열이 될 거야. 그때 공비 자체는 뭐가 되는 거지? R 4제곱씩 곱해지는 공비가 R 4제곱인 뭐가 되더라? 등비 수열이 되더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럼 나는 얘를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어떻게? 아니, AN이 등비 수열이면 AN이 무슨 수열이라면? 등비 수열이란다면 A에 2n 플러스 1이 됐던 A에 3n 마이너스 1이 됐던 A에 5n 마이너스 3이 됐던 간에 등등등. 여기 오는 얘가 n에 관한 1차식 형태야. n에 관한 몇 차식 형태라고? 1차식 형태. 잘 들어봐.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n 대신 1 집어넣으면 돼. 그럼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누가 돼?
A3, 두 번째 항은 뭐가 돼? A5, 세 번째 항은 A7. 그냥 이 식만 더해가면 되는 거 맞지? 왜? 아니 얘네가 난 1차식이면 그때 1차항의 개수가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플러스 2씩만 더해가면 되는 거야. 잘 들어봐.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뭐야? A2죠? 두 번째 항이야. 맞아? A2 그 다음에 뭐? A5 그 다음엔 A8, A11. 맞아? 당연히 얘네들도 등비 수열이지. 이때 얘는 첫 번째 항이 뭐겠어? A2 그 다음에 5씩 더해가면 되지. 등차 수열이니까 A7, A12 이렇게 얘들도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 될 거라는 거야. 단 이때 공비는 어떻게 돼요? 여기 1창의 개수 뭐가 돼? R 제곱. 이때 공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 R 세제곱. 이때 공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 R 5제곱. 맞아? 하여튼 AN이 이미 등비 수열이라면 우리들의 수열도 결국은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괜찮습니까? 요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등차랑 똑같은 구조야. 같은 칸수씩 떨어져 있어도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좋아요. 잠시만 찍어주시면서 그 다음엔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직 찍지 말고 그냥 여기다 쓸게. 잘 봐. 등차 수열에서 내가 이거를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자 했었던 이야기가 뭐였어? 같은 개수씩 묶어서 더해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말했던 거 맞지? 여전히 똑같은 등비 수열을 이뤄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요 새롭게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요. 이때 B1이라고 불리는 이 첫 번째 항을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래 볼게요. 그리고 B2라는 두 번째 항, BN이라는 수열의 두 번째 항을 말해요. 얘는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BN이라는 수열의 세 번째 항이요. 나는 얘를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지금 AN이 이미 등비 수열인데요. 나 몇 개씩 더해서 3개씩 똑같이 더해서 새로운 U 수열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볼게. 얘들아, 이 3개를 묶어서 더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쁘게 표현하게 되면 얘를 A1과 R로만 표현하게 되면 A1이 공통인수인 상태에서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하면 되는 거 맞지? 이게 바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맞아? 그런 다음에 저기 봐. A4, A5, A6 얘네 셋을 다 더할 거야. 그럼 공통인수 뽑게 되면 어떻게 돼? A1, R 세제곱이 공통인수인 상태에서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러면 되는 거 맞지? 7번째, 8번째, 9번째를 묶어서 더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R 6승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러면 되는 거 맞습니까? 이해하시죠? 곱하기 몇씩 돼가고 있어요 여전히? R 세제곱씩 돼가고 있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같은 개수씩 묶어서 더해서 새로운 유수열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등차 수열과 똑같이 결과는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에요. 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네, 좋아요. 잠시 찍어주시면서 그런데 등비 수열이라서 우리 새롭게 하나 추가해보고 싶어. 등차 수열이라고 불리는 것은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거라며. 그쵸?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거라며. 즉 지금 같은 칸수씩 떨어져 있거나 같은 개수씩 묶어도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내용은 동일하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등비 수열이 곱셈 연산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 같은 개수씩 묶어서 곱해 보려고 해. 같은 개수씩 뭐 하자고? 묶어서 곱해 보고자 해. 무슨 소리냐면 CN이라는 이 수열이 있었대. 얘들아, AN, BN, CN이라는 것은 결국 수열의 이름인 거 맞지? 우리가 함수를 fx, gx, hx 이렇게 놓듯이 그냥 이름인 거야. 이 수열을 C1 첫 번째 항을 이렇게 말해볼게. A1 곱하기 A2 C2라고 불리는 걸 A3 곱하기 A4 C5라고 불리는 걸 A5 곱하기 A6 이래봤단 말이야. 그러면 곱해볼게. 우리 아까 연습했잖아. 굴이 곱하는 거를 초항과 공비로 나타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A1의 전체모 제곱 곱하기 R의 몇 승? 1승 빼기 2 하면 되는 거 맞지? 여기서도 n-1 여기서도 n-1 괜찮습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A1의 전체모 제곱 곱하기 맞아? 3 더하기 4에서 빼기 2 하면 뭐? R의 5승 얘는 A1의 제곱 곱하기 R의 몇 승이 되는 거지? 9승 그러면 결국 이 CN이라고 불리는 이 수열 자체도 곱하기 R 4제곱 곱하기 R 4제곱 이렇게 가는 거 맞죠? 같은 개수씩 곱해도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공비가 뭐가 되는 것까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결과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같은 개수씩 더해도 등비 수열, 같은 개수씩 묶어서 곱해도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 어떻게 해? 나름 규칙을 가지고 묶을 거니까 잘 봐. DN이라는 수열이 있었대. 그때 D1이라고 불리는 이 놈을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이랬고 D2라고 불리는 것을 A3 곱하기 A4 곱하기 A5 이랬고 D3라고 불리는 얘 세 번째 항을 A5 곱하기 A6 곱하기 A7 이래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나름 규칙이 있어. 어떤 규칙이 있냐면 이때 4, 5, 6이 아니고 6, 7, 8이 아니야. 어떤 규칙을 갖고 있냐면 3이 여기 3이야. 그치? 한 개씩을 공유하고 있어. 여기 6이라고 여기가 5였다면 여기도 5 이렇게 맞물리면서 어떤 식으로 묶어준 거냐 이렇게 한 묶음을 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포함해서 이렇게 한 묶음 이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얘를 포함해서 이렇게 나름 규칙이 있다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하나씩을 공유하는 규칙이 있는 거 맞지? 얘도 결국은 등비수열을 이루지 않냐는 거야. 연습 A1과 공비로만 나타내줘. 그럼 얘는 A1의 몇 제곱? 세제곱 곱하기 R에 숫자 다 더한 다음에 빼기 3 그럼 뭐가 돼? 3 얘는 A1의 몇 제곱? 세제곱 곱하기 다 더한 다음에 빼기 3 하면 R의 몇 승이 되는 거지? 9승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는 뭐가 돼? A1의 몇 제곱? 세제곱 곱하기 R에 다 더한 다음에 빼기 3 하게 되면 뭐가 돼? 15가 되는 거 맞죠? 결국은 무슨 수열이라는 거야? R 6승 공비가 몇 승인? R 6승인 무슨 수열이 되더라? 등 비수열이 되더라. 공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돼. 아까 첫 번째 했었던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결과 자체가 무슨 수열이라는 거 등비 수열이라는 것 자체를 기억해 달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이미 등비 수열에서 첫 번째 같은 개수씩 떨어져도 등비 수열 같은 개수씩 일정하게 규칙을 가지고 묶어서 뉴 수열을 만들어도 등비 수열 같은 개수씩 적당하게 곱해서 새로운 수열들을 만들어도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 되더라. 괜찮습니까? 요걸 머릿속에 기억해 주길 바래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볼게. 수열에서 변수는 누구라고? n이 변수야, 그치? n이 변해가는 거 맞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n번째 항 이렇게. 그러면 등비 수열을 내가 다시 한번 이 일반항에 대한 식을 관찰하고 싶어. 얘가 A1 곱하기 R의 n-1승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인 거 맞죠?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는 모 더하기 모 세모 더하기 네모다. 요게 중요해.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어. 등비수열이라고 불리는 건 어떤 구조냐면 이 구조가 등비수열이에요. 무슨 소리냐? AN이라고 불리는 걸 선생님이 이렇게 갖다 쓸게. A 곱하기 B에 알파 n승 플러스 베타 이 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100% 등비수열이 되는데 이때 여기 내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게. 나는 너를 밑이라고 불러. 그치? 지수로 보게 되면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밑. 그때 선생님은 그냥 얘를 지수 파트라고만 할게.
지수 파트가 n에 관한 1차식이라면 1차식이면 얘는 100% 무슨 수열이 되는 거냐면 등비 수열이 돼. 그때 수열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항과 공비, 등차 수열에서는 첫 번째 항과 공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이 꼴에서 첫 번째 항 A1이라고 불리는 건 얼마나 쉬워? 이건 뭐 다른 게 없지. 왜? n 대신 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 곱하기 B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초항이야. 그때 공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공비는 B에 알파 승 얘가 공비야. 이때 알파라고 불리는 이 존재는 n에 관한 1차항의 개수라고 이렇게 갖다 쓸게. 지수 파트에서 1차항의 개수 이 자체가 공비가 된다. 무슨 소리냐? 선생님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3 곱하기 5에 2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쳐.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라는 거야. 공비가 뭐인? 5의 제곱인. 어떻게 확인하죠? 라고 묻으신다면 2알파라고 갖다 쓰지 말고 2m 플러스 1 이렇게 갖다 써야지. n에 관한 1차식. 그러면 첫 번째 항 별거 없잖아. 첫 번째 항은 뭐가 돼? 3 곱하기 5의 몇 승? 3승. 두 번째 항은 뭐가 돼? 3 곱하기 5의 5승. 지수가 2씩 더해지면 되는 거 맞죠? n에 관한 1차식 등차 수열일 테니까 맞아? 지수 파트를 2씩 더해가면 돼. 그럼 A3은 이라고 불리는 건 어떻게 돼? 3 곱하기 5의 7승이 되는 거 맞지? 봐봐. 일정한 수기 몇씩 곱해져 가고 있어? 5의 제곱. 이때 이 2가 뭐라는 거지? 1차항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만약에 BN이라고 불리는 수열을 여러분한테 2 곱하기 5에 3-n 이랬단 말이야. 그럼 얘도 지수 파트가 n에 관한 몇 차식이면 1차식이면 100% 등비수열인 거야. 그때 공비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묻는다면 공비는 5라고 갖다 쓰고 그때 1차항의 개수는 3이 아니라 1차항의 개수는 뭐인 거지? 마이너스 1. 즉 5분의 1 자체가 공비라는 거야. 확인. B1 2 곱하기 5의 몇 승? 2승. B2 두 번째 항 2 곱하기 5의 몇 승? 1승. B3 2 곱하기 5의 몇 승? 0승. 몇씩 곱해져 가고 있는 거지? 5의 마이너스 1승 5분의 1. 그 자체가 공비라는 거야. 다시 등비수열이라는 건 결국 뭐라고? 지수 파트가 n에 관한 몇 차식일 때? 1차식일 때 맞아? 이것은 100% 무슨 수열이 된다고? 등비수열이 된다. 괜찮습니까? 그때 공비는 뭐다? B의 알파의 존재는 1차항의 개수 이 자체가 공비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 드릴게. 항상 이 꼴에 주목하란 말이야. 이 꼴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이 말이야. 예를 들어 CN이라고 불리는 얘를 2 곱하기 3에 2n 플러스 n 플러스 3 이래 버렸어. 1이라고 할까? 1 이래 버렸어. 그러면 이 꼴은 이 꼴이니? 같은 꼴이야? 아니지. C를 조사해 볼래? C라고 불리는 건 2 곱하기 3의 1승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7이야. C2라고 불리는 것은 2 곱하기 3의 2승 플러스 1이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의 값은 뭐죠? 19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C3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돼? 2 곱하기 3의 3승 플러스 1이야. 괜찮아? 그래서 몇이 되는 거지? 55가 돼. 여기까지 이해하시지? 그럼 우리 곱해지는 건 곱하기 7씩 됐는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건 곱하기 7분의 19가 됐는데 이렇게 여기서 곱해지면 19분의 55가 된단 말이야. 19분의 55. 우리 둘이 같니? 다르잖아요. 괜찮습니까? 꼴 왜? 플러스 1 붙었잖아. 예. 꼴이라고 불리는 건 A 곱하기 B의 알파 인승 플러스 베타 꼴. 이걸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 플러스 1 이런 거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주의. 여기까지 여러분한테 잡아드리도록 할게. 그러면서 이젠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 지워볼게요. 자, 다시 등비수열 AN이 있었대. A1 곱하기 R의 n-1승이었을 거야. 그러면 난 여러분들과 이렇게 보자. AN의 제곱은 어떻게 되지? 물으신다면 이 자체를 제곱하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앞에 거 A1도 제곱할 것이고 거기에 곱하기 R에 얘도 제곱하면 2n 마이너스 뭐가 돼? 2가 되지. 무슨 소리냐면 AB의 n승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인 거 맞지? 이걸 우리는 지수법칙이라고 해. 그래서 AN 전체를 제곱한다는 건 얘 앞에 거를 제곱하면 얘, 나를 제곱하면 그것이 2n-2가 되는 거 맞죠? 꼴 자체가 변해? 안 변하지. 곱하기에 대한 형태에서 지수 파트가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 되잖아. 1차식이 되잖아. 지수 파트가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사실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얘는 100%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죠. 그때 공비는 뭐겠어요? 아래 1창의 개수 뭐? 2승. 내가 너를 AN에 5승을 때리겠다 이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얘를 5제곱하는 거니까 앞에 거를 5제곱 곱하기 뒷대가리 5제곱하게 되면 얘는 지수법칙에 있어서 5n-5가 되는 거 맞지? 하여튼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게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공비가 뭐인? 아래 5승이 무슨 수열이 되는 거지?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냐? AN이 이미 등비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그러면 당연하게도 AN을 제곱하거나 AN을 몇 제곱하거나 세 제곱하거나 AN을 몇 제곱한다고 하더라도 4제곱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 수열은 무슨 수열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등비 수열일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을 하고 싶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좋아요. 찍어주시면서 이젠 다음 주제로 가봅시다. 자, 이젠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불리는 얘의 공식을 유도하고자 해. 등차수열의 합 공식은 어떻게 유도했었던 거지? 가우스의 무슨 시절? 초딩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거 맞지? 난 이젠 등비수열의 Sn, 즉 부분합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얘를 어떻게 구할까? 여기에 관해서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건 등비수열의 합 SN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의 유도 과정을 보는데 이 증명 과정이요. 증명의 아이디어가 몇 급수 문제를 푸는 핵심 알고리즘이 돼. 그러나 안타깝게도 몇 급수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아요. 모의고사에서 나오진 않는다는 거야. 몇 퍼센트로? 100%로 안 나와. 괜찮아? 모의고사 자체에서는 평생 살면서 볼 수 없는 내용이긴 하나 일부 시중 문제집에서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문제집에서 고난도 문항이라고 해서
얘를 달아주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신에서 원래 선생님들도 잘 걸러내긴 하셔야 되나 걸러내지 않고 고난도 문항이라고 출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까지 필기를 시키고 들어갈게. 선생님, 몇 급수라고 불리는 요 유형이 있어요. 고난도 문항은 전혀 아니고요. 이 알고리즘이 없다라고 한다면 푸는 것이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그때 요 몇 급수라는 문항을 풀 때 이 등비수열의 유도 과정 자체가 핵심 아이디어, 즉 알고리즘이 된다. 요렇게만 표현해 주세요. 몇 급수라는 걸 선생님도 다뤄주긴 하겠으나 수능에 출제될 확률은 0%입니다. 아예 1% 없어요. 시작. 등비수열의 합 SN을 어떻게 유도할 거냐? 봐봐. SN이라고 불리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말해. 그래서 나는 모든 항을 초항, 첫 번째 항 A1과 공비로 표현할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시작. 나 A1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난 모든 항을 A1과 공비 R로 표현할 거야. 그럼 여기 A1R. 괜찮아. 그리고 나서 더하기. 이게 등비수열의 두 번째 항인 거 맞죠? 세 번째 항은 A1 곱하기 R의 제곱. 난 곱셈 연산자를 지금 생략하면서 쓰고 있어. 그런 다음에 A1R의 세제곱 쭈르륵 가다가 나 n-1번째 항 그러면 AR의 n-2라고 갖다 써야지 이게 바로 n-1번째 항이겠지. 그래 놓고 마지막 n번째 항 AR의 n-1승 요렇게 갖다 쓸게. 이게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 n번째 항까지 합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때 SN이라는 건 어떻게 구할 거냐? 나 이 SN에다가 R을 곱한 RSN을 갖다 쓸 거야. SN에다가 뭐를 곱한? R을 곱한 RSN을 갖다 쓸 거야. 이때 요게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 알고리즘이 돼. 요 곱하기 R을 곱한다. 위에 양변에다가 똑같이 뭐를 곱할 거라는 거지? R을 곱할 거야. 저게 몇 급수를 푸는 핵심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럼 시작. 난 R을 곱했으니까 얘들아 봐봐. 얘는 어떻게 변해? 양변에 R을 곱하는 거야. A1R이 되지. 양변에 R을 곱하고 있어. 여기다 R을 곱하면 얘는 어떻게 돼? A1R 제곱. 그런 다음에 여기다도 R을 곱하면 A1R의 몇 제곱? 세제곱. 점점점 가다가 여기다 R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A1R의 n-1승이 되고 더하기 여기다도 R을 곱하면 AR의 n승이 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런 다음에 수학에서는 변변 빼거나 변변 더하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 U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 나는 위식과 아래식을 변변 뭐 할 거냐면 뺄 거야. 변변 뺄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어? 1-R 곱하기 SN 이러면 되지. SN이 공통인수. 위식에서 아래식을 뺀다 이거지. 그리고 위식에서 아래식을 뺄 건데 공통된 부분이 다 뒤지지 않을까? 이쪽 평행사변형에 주목해.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나랑 같고 나랑 같고 나랑 같으니 싹싹싹 다 뒤지는 거 아니니? 그쵸?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위랑 아래랑 같은 부분 이 평행사변형 부분만큼이 뭐 될 거야? 삭제될 거야. 그리고 나서 남는 건 나 살았어요. 나 살았어요. 그래서 산 녀석을 갖다 쓰게 되면 A1 이거 표시해 줘야 되니까 A1이 공통인수인 상태에서 어떻게 말하면 돼? 1-R N 이렇게 말하면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결국 SN이라고 불리는 것은 등비수열의 SN이라고 불리는 것은 양변 1-R로 나누면 1-R분의 A1 1-R의 N승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의사항. 우리 수학에서는 항상 나누기 0 이런 거 정의돼 안 돼? 안 되지. 분모가 0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공식 자체는 SN에 대한 공식은 맞지만
뭐를 항상 써줘야 돼? R이 1이 아니다. 이렇게 써줘야지. 괜찮습니까? 공비가 1이 아닐 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될 거야. 그럼 넌 궁금하잖아. 아니 케이스가 지금 공비가 뭐가 아닐 때야? 1이 아닌 거 맞지? 그럼 공비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냐? 궁금하죠? 공비가 1일 땐 그럼 어떻게 될까? 얘들아 봐봐. 공비가 1이라는 말은 뭐야?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게 1이라는 거야. 그건 이런 수열 아니야? 행운의 숫자 77, 77, 7 띠디디디. 괜찮습니까? 이게 바로 공비가 1인 무슨 수열인 거야? 등비 수열인 거 맞지? 그런데 이렇게 생겨먹은 이 수열은 해석 자체가 두 가지로 들어가는 거야. 해석 두 가지. 이 수열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선 공차가 0인 무슨 수열이라고 말해도 되고 등차 수열이라고 말해도 돼.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 수열 자체를 뭐라고 말해도 되는 거지?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둘 다 참인 거야.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라고 주장해도 되고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입니다. 이렇게 주장해도 상관없어.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보고 싶다는 거지. 어떻게? 그러면 이때 공비가 1일 때, 즉 공비가 1일 때 등비 수열의 합 Sn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야, 공비가 1이라는 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과 100번째 항이 다 뭐하다는 거야? 일정한 값이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다 똑같은 거 맞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과 100번째 항, 10번째 항 다 똑같은 거 맞죠? 그러니까 초항을 A1을 몇 번 더했다라고 말하면 돼? n번 더했다. 괜찮습니까? 3 곱하기 5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지? 3을 5번 더했다 또는 5를 몇 번? 3번 더했다. 그래서 쟤는 A1을 몇 번 더했습니까? n번 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결론, 등비수열의 합 공식, SN 공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첫 번째, 공비가 1이 아닐 때의 등비수열의 합 SN은 1-R분의 A에 1-R의 N승. 너랑 나랑 약속하자. 내가 이젠 특별한 일 없이 A라고 갖다 쓰면 이 A가 초항이다 라는 걸 너랑 나랑 약속하고 들어가자. A1 이걸 내가 쓰기가 맨날 귀찮아서 그냥 어떤 단서 없이 그냥 내가 A를 썼다면 얘는 초항을 뜻하는 거야. 그런데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해도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을 곱해보면 이 식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R-1분의 A에 여기 바꿔서 Rn-2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 맞죠? 무식하게 이렇게 하지 마. 이 공식은 공비가 0과 1 사이일 때, 이 공식은 공비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쓴다. 그딴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 분모 분자 어차피 마이너스 1 곱하면 똑같아질 테니까 이해해요? 이게 첫 번째 공식이고 두 번째, 공비가 1일 때 그때 SN은 어떻게 된다고? 초항이랑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랑 다 똑같으니까 A를 몇 번 더했다? n번 더했다.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두 가지 공식이 생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몇 급수라는 문제를 풀 때 핵심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려요. 잠시만 찍어주시면서 이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지워서 등차 수열했던 것처럼 우리 연습을 하나 하고 들어가는데 어떤 연습을 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 말이야, AN이 등비 수열이래. 나 AN이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 수열이래. 그래 놓고
A 첫 번째 주어진 거 SO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할까? 그냥 10이라고 이렇게 주어지고, 두 번째 S 10이라고 불리는 이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50이라고 이렇게 주었을 때 답을 구하라는 건 S15 좀 구해주세요, 요거야. 그러면 일단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라고 불리는 S에는 공비가 1이 아닐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R-1분의 A에 Rn-1승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분모분자에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1마 R분의 A에 1마 R의 n승으로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 맞지? 그리고 나서 R이 1일 땐 Sn이라고 불리는 것은 초항을 몇 번 더했다? n번 더했다? 이렇게 몇 가지 공식이 있는 거야? 두 가지 공식이 있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그럼 만약에 공비가 1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초항의 값은 몇이겠어? 2잖아. 그렇잖아. 2를 5번 더하면 그게 10이니까, 맞아? 그럼 야 2를 10번 더하면 몇이야? 20. 말이 돼, 안 돼? 야 너 탈락이지. 얘 보게 되면 공비가 1이 아닌 거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얘를 푸는 원래 방법은 이렇다는 거지. A1과 교과서가 반하는 방법이야. 교과서는 너에게 A1과 R로 이 식들을 다 표현해 주길 바래. 그럼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식은 1마 R분의 A에 1마 R의 몇 승이? 5승이 몇이라는 거지? 10이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두 번째 정보는 1마 R분의 A에 1마 R의 몇 승이? 10승이 몇이라는 거지? 50이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기분이 좋지. 왜? 식이 몇 개고? 2개고, 미지수가 몇 개니까? 2개니까 우리는 100% 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1마 R의 10승 이렇게. 괜찮습니까? 다 구할 수 있다는 거 맞죠? 네, 그럼 구해볼게요. 연습하는 거예요. 너를 말이야 합차로 쪼개게 되면 1마 R분의 A에 나의 합차 공식을 갖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 1마 R의 5승 1 플러스 R의 5승 이렇게 합차로 인수분해하실 수 있어, 없어? 있지. 얘가 50이라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근데 1번 조건에 의하면 얘의 값이 몇이래? 10이래. 1번 조건에 의하면. 괜찮습니까? 그럼 얘네 값은 몇이라는 거야? 5라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 그치? 그러면 네가 S15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면 돼? 1마 R분의 A에 1마 R의 몇 승? 15승. 이게 답인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계산하자는 거지 뭐. 개인 취향이니까. 일로 와봐. 1 플러스 R에 5승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뭐예요? 5예요. 그러면 R의 5승은 몇입니까? 4죠. R의 5승은 4인 거 맞지? 굳이 이 R의 값을 표현해달라면 4의 몇 분의 몇 승이라고 표현하면 돼? 5분의 1승. 얘는 2의 5분의 몇 승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지? 2승이라고 지수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R의 5승의 값이 4니까 R 10승의 값은 뭐였겠어요? 16이었겠지, 맞아? 여기다 대입하세요. 호로록 요 내용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아니면 여기다가 대입합시다. 여기다가 호로록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 1마 R분의 A 곱하기 1마 R의 5승의 값이 10이래. 근데 R의 5승의 값이 몇이라고? 4. 그럼 얘의 값은 몇이니? 마이너스 3인 거 맞지? 나는 1마 R분의 A의 값을 뭐라고 구할 수 있었던 거지? 마이너스 몇 분의 몇? 3분의 10이라고 구할 수 있었던 거 맞죠? 그럼 답 맞춥시다. 여기까지의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10 곱하기, 야 푸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맞아? 아니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인데. 근데 1마 아래 15승은 어떻게 돼? 아래 15승의 값은 몇이야? 세제곱하면 되니까 64가 되는 거 맞지? 이래서 64를 빼면 뭐? 마이너스 63. 그러니까 얘의 값은 뭐가 돼? 210이 되더라. 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야. 식 두 개 미지수 몇 개? 두 개면 100%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 방법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대. 이건 그냥 계산에 대한 연습이야. 이 계산을 못하는 건 유유거든. 뭐가 유유냐면 식이 두 개에 미지수가 두 개가 주어졌는데 네가 A와 R의 값을 못 구해. 그건 유유야. 계산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 선생님 왜 1만 R분의 A만 구해요? A의 값을 직접 구하면 안 돼요. 장난쳐? R의 값을 2의 5분의 2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A도 숫자도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하여튼 A와 R의 값을 다 구하실 수 있다는 거야. 그쵸? 이게 이제 교과서가 바라는 여러분들한테 해설이야.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으니 너는 그 미지수의 값을 각각 구할 수가 있고 내가 너한테 저렇게 물었다고 하더라도 너는 구할 수 있겠지? 이런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해? 누가? 만약에 서술형 문제에서 진짜 이렇게 해달라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지우고 잠시 지우고 실전이라면 이렇게 풀어서 답을 맞추지 않았을까 싶어. 이건 당연히 네가 이제 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너한테 지금 S15를 물었잖니. 그렇지? 그럼 얘 봐봐. A1 더하기 A2 더하기 추론을 가다가 A5승까지 더한 게 너한테 어떤 정보를 준 거야? 10이라는 정보를 준 거야. 그렇지? 그러면 S10의 값을 너한테 줬으니 A의 6 더하기 A의 7 더하기 추론을 가서 A의 10번째 항의 값은 뭘까요? 라고 물으시다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면 돼? S10에서 뭐를 빼면 돼? S5를 빼면 되는 거 맞지? 10번째 항까지 하면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빼면 남는 건 여섯 번째부터 10번째 아니야. 그치? 여기서 여기 빼면 몇이야? 40인 거 맞지? 그러면 A의 11 더하기 A의 12 더하기 추론으로 가다가 A의 15 이렇게 나왔어. 야, AN이 이미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인데 몇 개씩 더했어? 5개씩 더했잖아. 그럼 일정한 개수씩 더해도 무슨 수열이 이룬다고? 등비 수열이 이룬다며. 그럼 여기 곱하기 몇 된 거야? 그럼 여기도 곱하기 몇 해? 4 하면 얘는 몇이어야 돼? 160이어야 되는 거 맞지? 답 자체는 첫 번째부터 15번째가 한까지 합이되며. 그럼 나 얘네 싹 다 뭐하면? 더하면 그게 답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싹 다 더하면 몇이 나와? 210. 넌 아마도 이렇게 10초 풀이를 하지 않겠냐? 라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네, 좋아요. 좋아. 여기를 등비 수열과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봤어. 등차 수열과 같은 느낌으로 한번 살펴봤었고, 그런 다음에 우리 이렇게 가볼게. 등비 중앙이라는 게 있어. 등비 중앙. 등비 중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등차 중앙이랑 똑같아. 유도하면 이렇게 유도하면 돼 얘들아. 봐봐. 시작. 자, 유도를 합시다. A2분의 A1, A1분의 A2. 얘 값 뭐예요? R이죠? 그냥 이렇게 해볼게. AN이 등비 수열이라는 걸 가정하에 가는 거야. 야, A2분의 A5. 얘는 뭐야? R세제곱이지. 얘가 A2로 나타내면 A2 곱하기 R세제곱이니까. 맞아? 다시 A3분의 A7. 얘는 뭐겠어? R4제곱이 있지. 얘를 A3로 표현하면 A3 곱하기 R4 이러면 되잖아. 그치? 그럼 봐봐. 등비수열 AN이야. AN이 등비수열이었다는 거야. 얘 뭐야? R이지? 그럼 누구도 R이니? A2분의 A3 이래도 R이지? 내 말 이해해? 그리고 나서 A3분의 A4 이래도 얘 R인 거 맞지? 그러고 나면 얘 쭉쭉쭉 가다가 내가 너를 AN분의 AN 플러스 이래도 얘 R이지? 그리고 나서 누구도
am 플러스 1분의 am 플러스 2도 얘네가 다 뭐일 거야? r일 거야. 그치? 그럼 등비중앙이라는 건 이런 거야. 노란색에 주목하게 되면 A 두 번째의 전체 제곱은 양변에 A1, A2도 곱하는 거야. A1 곱하기 A3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에 주목해서 양변 A2, A3를 곱해주면 얘는 세 번째 항의 전체 제곱은 두 번째 항 곱하기 네 번째 항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괜찮습니까? 다시 여기 하나만 있었다라고 주목한다면 너 여기 A4분의 A5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얘는 A4의 전체 제곱은 A3 곱하기 A5 이런 걸 등비중앙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등차 중앙이 뭐였어? 등차 중앙의 점화식이 뭐였어? 등차에서의 점화식. 나 등차 중앙이요. 등차 중앙의 점화식은 2am 플러스 1 가운데 걸 몇 번 더한 것은 두 번 더한 것은 양 사이드의 합 an 더하기 뭐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은 얘와 얘의 평균이 m 플러스 2이다. 괜찮습니까? 그럼 똑같은 사고방식이야. 무슨 소리냐? 여기에 주목해봐. 여기에 주목하면 빨간색 여기에 주목하면 나는 이제는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면 얘는 2를 곱했다가 아니라 am 플러스 1을 몇 번 더했다는 거야. 두 번 더했다는 거지. 그것이 양 사이드의 합과 같은 거고 m 플러스 1이라는 건 얘와 얘의 평균이라고. 괜찮습니까? 그럼 얘도 똑같다는 거야. 이제 우리는 등비수열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곱셈으로 오는 거야. 얘는 더했다는 거지. 가운데 걸 몇 번 더했다고? 두 번.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am 플러스 1 가운데 걸 두 번 곱했다가 되는 거야. 그치? 가운데 걸 두 번 곱한 것은 양 사이드에 뭐랑 같다? 곱과 같다 이런 거거든. 괜찮습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등비 중앙의 성질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n 플러스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n가 그냥 뭐의 평균이라는 거야? n 플러스 2의 평균이다 라는 얘가 중요해. n가 n 플러스의 중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 평균은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이 자체가 평균은 아니죠. 그치? 맞아요? 중점이라고 말할게요. 이렇게. 근데 평균이라고 말해도 되지 뭐. 그치? 똑같은 말이니까. 맞아요? n가 n 플러스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어차피 n 플러스 2니까 맞아요? 네, 평균이라고 말해도 되죠. 아니, 잘못 말할 뻔했네. 평균. 중점이나 어차피 평균이나 똑같죠. 안 하셔도 상관없네요. 그럼 볼게. 또 무슨 소리를 하고 싶냐면 이 소리를 하고 싶어요. 자, 봅시다. 지워볼게. 잘 봐봐. AN이 이미 등비수열. 나 AN이 등비수열. 몇 칸씩 떨어져 있니? 3칸. 그러니까 얘도 무슨 수열이야? 당연히 등비수열이지. 그럼 등비수열 얘네들끼리 뭐를 이룬다고?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당연하게도 우리는 등비중앙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AO를 제곱한 것은 맞아? 얘를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야, 그런 말이야. 봐봐. 결국 이 5라고 불리는 것이 2와 8의 뭐가 되는 거야? 균이 되는 거 맞지? 얘다 네가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말이야. 다시 봐봐.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됐대. BN이 등비수열이래. 다시 뭐라고? BN이 등비수열이래. BN이. 근데 이런 조건을 너한테 줬다 이거야. 어떤 조건을 줬냐면 B3 곱하기 B6 곱하기 B9의 값이
얘의 값이 뭐라고 줄까? 27이다 이런 조건을 줬어. 그럼 너는 얘를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냐면 내 말 잘 들어봐. B3, B6, B9는 어차피 BN이 등비 수열이니까 3, 6, 9는 3칸씩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뭐를 이룰 거야? 등비 수열을 이루겠지. 그럼 잘 봐. B3과 B9, 3과 9의 평균은 뭐인 거지? 6인 거야. 그치? 그럼 우리 둘이 곱한 것은 B6의 몇 제곱이랑 똑같아? 제곱이랑 똑같은데 B6을 한 번 더 곱한다며. 맞아? 그럼 B6의 몇 제곱이라는 거야? 세제곱이 27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B6의 값이 뭐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3이라는 걸, 얘를 알려준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괜찮습니까? 요거를 우리는 등비 중앙이라고 불러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잠시 쉬는 시간.